자,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언어와 매체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언어 매체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이게 올해 실시된 6평과 9평에서 언매가 화작보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선택 과목 2개로 나눠서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게 난이도 격차가 확 나버리면 어느 걸 선택했냐에 따른 유불리가 있을 수가 있잖아. 그렇게 되면 이게 정책의 실패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화법과 작문 선택자들이 살짝 어려웠어. 화작 난이도를 살짝 높여주고 언매 난이도를 살짝 낮춰주면서 이거를 좀 균형 있게 맞추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난이도 조절에 실패를 한 거지만 화작과 언매를 좀 난이도를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대등하게 맞춘다라는 점에서는 그 점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뭐 그런 시험이었다는 거지. 알겠죠? 자, 언어 매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건 언어와 매체의 언어가 문법이고 매체가 이제 신생 과목인 매체 언어 파트인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부할 때 보면 어떻게 하더라? 언어, 즉 문법 공부만 하더라. 매체 쪽은 그냥 읽고 풀면 다 풀리던데요. 맞아. 틀린 말은 아닌데 매체 쪽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살짝만 난이도를 높여도 매체 쪽에 틀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매체 6문제는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 봐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문법을 중심으로 공부하되 매체 쪽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쪽은 그냥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자, 한번 볼게요. 자, 35, 36번. 문법 플러스 독서. 비문학형 문법 문제죠. 자, 일단 문제 분석을 먼저 해보자. 35번.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 뭐 추론이라고 했지만 지문에 있는 내용을 땡겨다가 일치 문제처럼 풀면 되는 거죠. 알겠지? 자, 36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중세 국어 자료를 이해하시오. 중세 국어라는 말에 쫄지 마세요. 윗글을 바탕으로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는 지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의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는 게 우선이겠죠. 알겠지? 지문 한번 읽어보자. 자, 봐봐. 국어에서는 일반 어휘처럼 문법 형태소에서도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로 쓰이거나 여러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로 쓰이거나 또는 여러 개의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들 뭐 이 형태 이런 거 들어봤죠? 뭐 그런 것들. 가령 전자로는, 이 전자라고 하는 건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로 쓰이는 거. 현대 국어에서 명사 높이에 쓰인 명사 파생 접사 이와 부사 높이에 쓰인, 예를 들면 높이 떴다 할 때 높이는 부사, 이 부사 높이에 쓰인 부사 파생 접미사 이를 예로 들 수 있다. 이건 뭔데? 하나의 형태, 똑같은 이지만 형태는 똑같지만 다른 의미로 쓰인 거죠. 하나는 명사 파생 접사, 하나는 부사 파생 접사. 선생님, 그게 어떻게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문법적 기능을 말하는 거겠죠. 알겠지? 자, 명사 파생 접사 이는 여러 의미로 쓰인다. 예컨대 놀이에서는 뭐뭐 하는 행위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구두 닦기에서는 뭐뭐 하는 사람, 연필 깎기에서는 뭐뭐 하는 데 쓰이는 도구, 이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 후자로는, 후자라고 하는 건 요거였죠. 여러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 거. 현대 국어의 명사 파생 접사 이와 음은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명사 파생 접사다. 하나의 의미로 쓰인다. 이런 얘기예요. 전자, 후자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전자가 뭘 지칭하고 후자가 뭘 지칭하는지 반드시 찾아봐야지. 알겠죠? 자, 중세 국어에서도 여기가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야 될 부분인데 명사 파생 접사 이와 부사 파생 접사 이가 존재했다. 중세 국어도 마찬가지였다. 가령 예시가 나오네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비문학형 문법 지문을 읽을 때는 사례를 잘 봐라. 사례를 잘 봐라. 알겠죠? 현대 국어의 길이와 마찬가지로 길이, 선생님 왜 길이에요? 연철표기라고 하죠. 이어적기. 길이가 길다의 이가 붙은 건데 길이의 이는 여기서의 이를 말하는 거예요.
형용사 길다라는 말 어간에부터 명사도 만들고 부사도 만든다. 그러니까 위에서 그랬잖아. 명사 파생 접사 2, 부사 파생 접사 2. 명사도 만들고 부사도 만든다. 알겠죠? 또한 이는 살이, 살다의 이가 붙은 말처럼 동사 어간, 살다라는 어간 살에 붙어서 뭐뭐 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데 쓰이는 도구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았대요. 그냥 행위의 의미만 나타냈대. 됐지? 이게 현대 국어와의 차이점이다. 자, 중세국어에서 명사 파생 접사 이처럼 용언 어간에 붙는 명사 파생 접사 의도 있었대. 그러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둘 다 명사 파생 접사라는 점에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 그게 일문단에서 얘기한 거잖아. 형태는 다른데 여러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쓰인 거다. 알겠죠? 의. 이 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는 관형격 조사야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이 의는 이와 달리 부사는 파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명사만 파생했다. 알겠지? 또한 접사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모음 조화 뭔지 알죠?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리는 현상.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이렇게 쓰였다. 왜? 얘가 양성이니까. 접사 이는 중세국어에서 이 모음이 양성도 아니고 음성도 아니어서 이는 중성이잖아. 중성. 그래서 모음 조화는 무관하게 결합을 했다. 뭐가? 접사 이가. 됐죠? 자, 너, 비, 너 플러스 의. 여기가 음성, 어가 음성이니까 여기도 음성이 들어가는 의가 쓰인 거고. 됐지? 높이. 여기서는 오가 양성이니까 여기 이제 양성 모음 형태가 갖다 붙은 거다. 이런 사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한편 중세 국어에서는 의가 앞체언에부터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 쓰이기도 했다. 현대 국어인 의는 관형격 조사인데 중세 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로 쓰이기도 했대요. 관형격 조사는 평칭에, 그러니까 평칭이 있고 존칭이 있잖아. 존칭은 높이는 거고 평칭은 안 높이는 거고. 평칭에 유정체언 뒤에 쓰였고, 유정체언이 뭔지 알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단어. 반대는 무정체언. 알겠죠? 부사격 조사는 서술어와 호응하여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에서 쓰였다. 그런데 이들 의도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뒤에서는 이렇게, 아래아가 양성이니까 이렇게 쓰였다. 봐봐. 범의는 앞에가 어가 음성이니까 뒤에도 음성인 의의 형태. 의가 음성 모음인 거 알고 있죠? 자, 그다음 사람에는 여기는 아가 양성이니까 여기도 양성의 형태. 됐지? 그다음 무트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범의 뼈, 사람의 물이 관형격인 거고, 관형격 조사. 그럼 밑에는 어떤 사례가 나와? 부사격 조사의 사례. 그럼 밑에 보면 묻의, 앞에 우가 음성이니까 여기 음성. 그리고 밤의는 앞에가 양성이니까 여기가 양성 이렇게 붙었는데, 묻해 다니는, 밤에 나간다. 시간, 공간 여기 있죠?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다. 여기서의 요 의와 에는 부사격 조사고 위에 있는 의와 에는 관형격 조사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자, 선택 7번. 현대 국어의 책꽂이에서 이는 끊어. 뭐뭐 하는 행위다. 책꽂이가 행위니? 도구죠, 도구. 제끼고. 2번. 현대 국어 놀이에서의 이는 끊어. 중세 국어 사리에서의 이와 달리 뭐뭐 하는 사람이다. 놀이는 지문에 나왔잖아. 행위라고, 행위. 1문단에 나오죠? 제끼고. 자, 그다음 3번. 현대 국어 길이처럼, 이게 함정이야. 중세 국어 길이도 명사와 부사로 쓰였다. 근데 3번에선 이게 길이라고 써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길이란 얘기는 이건 뭐냐면 의잖아, 의. 길다의 어간인 길에 의가 붙었잖아. 근데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의는 명사 파생 접사다. 부사는 파생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택지 3번. 명사와 부사로 쓰였다. 부사로는 쓰이지 않았겠지. 제껴야죠. 4번. 중세국어에서 접사 에가 붙어 파생된 단어는 끊어.
두 가지 품사로 쓰였다. 요 애는 요거 봐봐. 모음조화에 따라서 의가 이렇게 쓰인 거야. 그렇다면 얘는 명사 파생 접사 명사로는 쓰이겠지만 부사는 파생하지 않았으니까 부사로 안 쓰였겠죠. 그러니까 명사와 부사 두 가지가 아니라 그냥 명사 한 가지로 쓰인 거죠. 두 가지 품사가 아니라. 알겠죠? 자, 5번. 중세국어에서 체언의 조사 의가 붙은 말은 끊어봐. 관형어나 부사어로 쓰였다. 조사 의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죠. 의가 앞체언에 붙어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는 얘기는 관형어로도 쓰이고 부사어로도 쓰일 수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5번 관형어나 부사어. 답은 5번이죠. 그러니까 관형어 또는 부사어로 쓰이게 했다. 알겠죠? 답은 5번이 된다. 자, 다음 36번. 이런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던 게 쉽게 풀려면 해당하는 현대어 부분에 밑줄을 쳐놓고 시작해라. 밑줄을 쳐놓고 선택지를 보면 쉽다. 알겠죠? 그럼 선택지 1번. 기역에서 곁의 의는 모음조화에 따라 결합한 부사격 조사이다. 자, 일단은 곁에 앞에가 여니까 음성 모음이니까 여기도 의가 붙었겠지. 음성 모음. 모음조화 맞고 그 다음 부사격 조사냐. 곁에 앉았다. 곁에. 이게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 맞죠. 됐지? 자, 2번. 니은에서 구비의 의는 모음조화에 따라 결합한 부사파생 접사다. 잘 봐봐. 여기서 의가 얘를 말하는데 일단 앞에가 음성이니까 뒤에가 의, 음성의 형태로 온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구비에, 얘가 애고 구비가 구비란 얘긴데 이 구비가 부사니? 아니죠. 명사죠. 그러니까 명사파생 접사라고 나와야지. 답은 2번. 알겠나요? 그리고 의가 접사로 쓰일 땐 지문에서 뭐라고 그랬냐 아까. 의 같은 경우에는 명사파생 접사 의. 세 번째 문단에 이 의는 이와 달리 부사는 파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부사파생 접사가 되겠어. 명사파생 접사라고 해야지. 답은 2번이죠. 알겠나요? 나머지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해보면 되겠지. 해줄게요. 3번. 디귿에서 밝기의 이는 모음조화, 이는 중성이니까 모음조화 무관하다고 했죠? 결합한, 끊어봐. 부사파생 접사인지는 어떻게 하느냐. 밝히 비친다. 뒤에 나오는 비치다라는 서술을 꾸며주는 부사어니까. 부사파생 접사. 맞죠? 자, 다음 4번. 리을에서 글지 이의 이는 모음조화와 무관한 거 맞고 명사파생 접사냐? 글짓기가 명사잖아, 명사. 맞죠? 5번 미음에서 딸이의 이는 모음조화에 따라 결합한 관형격 조사다. 왜냐면 자, 딸에서의 이게 양성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양성의 형태가 온 거고 리을은 받침에 있었던 걸 연철 표기를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음조화에 따라 결합한 거 맞고 관형격이냐? 딸의 이름. 현대어 풀이를 잘 봐야 돼.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거니까 관형어고. 그러니까 선택지 5번 관형격 조사 맞죠. 됐나요? 자, 이 두 문제는 지문에 나온 이, 에, 의 뭐 이런 것들을 잘 적용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헷갈리게 냈어요. 기역에서 비읍. 이거 우리 둘이 누구 말하고 그 다음 우리 둘은 또 누구 말하고 저 둘 다는 누구 말하고 우리 셋은 누구 말하고 되게 헷갈리게 나왔는데 이거 눈으로 슥슥 보면서 풀면 틀릴 수도 있어. 써놓고 푸는 게 가장 좋아요. 써놓고. 잘 봐. 뭘 써놓으란 얘기인지. 선생님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랑 거의 싱크로율 99% 나오는 문제인데 지시어에 해당하는 대상 찾는 거야 지금. 담화에서 나오는 문제죠. 잘 봐. 두 사람이 공원에서 만났어. 두 사람은 민수와 영희야. 영희야, 우리 둘이 뭐하고 놀까? 그럼 우리 둘은 민수 플러스 영희겠죠. 이 강아지랑 놀까? 이 강아지. 영희가 민수 품에 안겨있는 강아지를 가리키면 아, 얘, 이 강아지? 응, 얘가 전에 말했던 봄이야. 봄이 동생 소미는 집에 있어. 그럼 봄이와 소미는
사람 아니다. 강아지다. 됐죠? 그럼 봄이랑 뭐하고 놀까? 우리 강아지 별이는 영희도 강아지를 키운다. 걔 이름은 별이다. 별이는 실뭉치 좋아해서 우리 둘은 실뭉치 갖고 놀아. 그럼 여기서 우리 둘은 누구겠어? 영희와 별이겠죠. 이렇게 써놓고 풀었어야 된다고. 그러면 헷갈릴 게 없어. 이게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기는 한데 되게 헷갈리게 말장난 쳐놨습니다. 애들 이름도 막 봄이, 소미, 별이. 어느 집 강아지 이름이 그래? 봄이, 소미, 별이?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다리 막 이런 것도 있겠네.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너네 강아지들도 그러니? 실뭉치는 둘 다 안 좋아해. 여기서 둘 다는 너네 강아지. 민순의 강아지 이름 뭐였어? 봄이, 소미. 그럼 이건 봄이와 소미야. 됐죠? 근데 공은 좋아해서 우리 셋은 공 가지고 자주 놀아. 우리 셋은 누굴까? 민수와 봄이와 소미가 되겠지. 그래서 공을 챙겨오기는 했어. 이렇게 나왔죠. 그렇구나. 별이는 실뭉치 좋아하니까 다음에 네가 혼자 나오고 내가 별이랑 나오면 그때 우리 셋은 누구겠어? 다음에 네가 혼자 나오니까 일단 민수. 그 다음 내가 별이랑 나왔다고 했으니까 영희와 별이가 되겠지. 실뭉치 갖고 놀면 되겠네. 뭐 재밌겠다. 실뭉치 갖고 강아지랑 이렇게 논대요. 그러자. 그럼 오늘 우리 셋은 누구겠어? 일단 민수, 그 다음 영희, 그 다음에 민수가 데리고 나온 민수네 강아지가 누구야? 봄이죠, 봄이. 이렇게 해놓고 써놓고 풀었으면 답이 2번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써놓고 풀지 않았으면 되게 헷갈릴걸? 그 누구야? 봄이 뭐야, 별인가? 막 이러고 있었을 거야. 헷갈릴 거야. 써놓고 풀었으면 금방이다. 알겠죠? 자, 다음 38번 한번 보겠습니다. 와, 38번에 함정이 있습니다. 밑줄 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 이게 결국은 서술어의 자릿수를 말하는 거지. 서술어의 자릿수인데 문법 공부 조금만 했어도 서술어의 자릿수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이거 알죠? 서술어의 자릿수 문제인데 선생님이 왜 함정이 있다고 하냐면 이 예문만 보고 그냥 문제를 적용해서 풀면 틀릴 수도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밑줄 친 이 서술어 유리하다. 유리하다라는 이 밑줄 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가 몇 자리냐라고 했지. 이 보기 박스에서 몇 자리냐라고 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 보기 박스만 보면 이게 몇 자리일까? 이곳의 지형은 주어. 그 다음 막기에 유리하다. 유리하다. 뭐에 유리하다. 부사어. 그러니까 주어. 부사어. 그 다음 막다. 뭘 막어? 침입을 막아. 목적어. 이렇게 보면 이 유리하다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은 하나, 둘, 세 개로 보여. 그래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이 세 개구나 하고 문제를 풀면 답이 5번으로 가버리는 거야 이제. 그죠? 근데 이게 왜 함정이야? 여기서의 침입을이라는 목적어는 막다의 목적어야. 막다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 밑줄 친 서술어인 유리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가 아니에요. 너네 한번 유리하다 한번 봐봐. 여기는 공격하기에 유리하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유리하다라는 밑줄 친 서술어만 봤을 땐 두 자리인 거야. 이건 두 자리. 이건 두 자리 서술어야. 그리고 그 개수만 보는 게 아니라 개수와 종류까지 보라고 그랬어. 그 종류라고 하는 건 유리하다. 지형은 뭐뭐 하기에 유리하다. 이렇게 두 개죠. 두 자리고 그 다음 주어와 부사어. 여기서의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죠. 이 정도는 문법 개념을 통해서 알고 있을 거야. 이렇게 풀었어야 돼. 잠깐 1번 봐봐. 속하다. 광물은 귀금속에 속하다. 주어 플러스 부사어. 답은 1번. 끝났죠. 자, 2번은 염였다.
그는 옷깃을 여몄다. 두 자리긴 한데 여기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자, 3번 지었다. 우리는 원두막을 지었다. 목적어가 있으니까 안 되죠. 부사어가 있어야 돼. 자, 걸었다. 나는 걸었다. 끝. 주어 하나만 요구하는 한 자리죠. 5번이 함정이야. 보냈다. 나는 보냈다. 뭐를? 구호품을 보냈다. 보내다, 받다 이런 거는 이게 필요하죠. 뭐뭐에 부사어. 그러니까 이건 세 자리인 거야. 그래서 안 된다. 답은 1번이야. 이것만 보면 세 자리 같지만 여기서의 침입을은 막다의 목적어예요. 그리고 이 밑줄 친 서술어인 유리하다는 기본적으로 뭐야? 여기는 숨기에 유리해. 이런 식으로 두 자리 서술어로 쓰이는 말이다 보통. 그래서 두 자리 서술어 그러면서도 종류, 주어와 부사어 이것까지 생각했어야 한다. 알겠죠? 서술의 자릿수는 필수적인 성분만 따지는 거니까 일단 주어만 남기고 나머지 지워봐라. 그랬을 때 어색하면 문장 성분을 하나씩 채워가라. 그러면서 자릿수를 찾으면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필살기를 가르쳐줬었는데 그게 그대로 출제가 된 거죠. 이런 문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이 전부 다 출제가 됐어요. 그 중에서도 아까 고전 문법에 중세국어 문법에 나온 이, 에, 의 이런 거는 선생님 교재에 적중 내역 한번 보세요. 똑같이 있어 문제가 형태가 똑같이 있는. 그리고 앞에 나오는 별이 솜이 막 이렇게 지칭어 찾는 것도 선생님 교재에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은 뭐 다 적중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 다 비슷하게 나왔죠. 그래서 39번 준말에 관한 한글 맞춤법. 이것도 보통 문법 교재에 줄임말과 관련된 한글 맞춤법 조항이 나와 있지 않아. 근데 선생님 정확한 문법 교재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을 따로 하나의 챕터로 구성을 해놓고 거기에 이런 조항들을 넣어 놓았죠. 이건 이제 적용 문제예요. 적용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밑에 보면 34항은 에 뒤에 어시 어울려 줄적인 줄어들면 그냥 줄어든 대로 적어라. 35항 우로 끝난 어간에 어나 어시 어울리면 봐봐. 와 무어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그럼 똑같이 what 준 대로 적어라. 왜 뒤에 어시 어울려서 왜 요거랑 요거 합친 거. 이렇게 합치면 when 이렇게 될 때도 준 대로 적어라. 36항 이 뒤에 어가 와서 여로 줄어들면 준 대로 적어라. 가지, 가지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37항 으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그러면 이가 아에 붙으면 애가 되고 여에 붙으면 이해가 되고 이렇게 갖다 붙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줄어들면 준 대로 적어라. 전부 다 준 대로 적어라. 줄어든 대로 적어라. 됐죠? 선택 7번 기억을 적용하면 끊어봐. 개었다와 배어는 겠다 배로 적을 수 있다. 왜? 개었다 줄이고 배었다 줄여서 그러면 겠다 배어 배 이렇게 줄일 수 있겠다. 쌤 배가 줄인 건가요? 배어 생각을 해봐. 에 뒤에 어가 왔다 시작. 배 뒤에 어가 와서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니? 선생님 줄어들면 이렇게 돼야죠. 배어 뒤에 어가 와서 줄어들면 얘네들처럼 거기에 갖다 붙어야죠. 뭐 이렇게 배 이렇게 말이 돼? 그래서 줄어들었다는 거는 어가 날아간다는 얘기겠지. 선택지 1번 맞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오하고 아가 우하면은 애하고 뭐 어시 붙었으면 하나 더 써야죠. 세 개 붙은 게 어딨어 세상에. 자, 그다음 선택지 2번. 니은을 적용하면 끊어. 꼬아는 꽈, 쑤었다는 쑤었다. 됐지? 맞네. 자, 3번. 미음을 적용할 때 끊어봐. 어간 발로 차에 이가 붙은 말에 차이. 그러면 차이, 채. 미음을 적용해봐. 차에 이가 붙으면 첫 번째 거 채. 그 다음 얻다 줄이면 이제 채웠다 이렇게 되겠지? 맞다. 자, 그 다음에 4번 미음을 적용하는 후에 디귿을 적용할 때 끊어봐. 어간
벌이 쏘다에 쏘에 이가 붙은 쏘이에 어가 붙으면 쏘이 쇠. 그 다음에 어가 붙으면. 그러니까 미음을 적용한 후에 일단 쏘이니까 세 번째 거니까 쇠가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을 적용한대. 디귿으로 또 가면 여기 이렇게 줄어들면 준대로 적는다 라고 했으니까 쇠가 되겠지. 쇠. 알겠죠? 쇠, 쇠 맞고 5번 미음을 적용한 후 리을을 적용할 때 오줌을 누에 이가 붙은 누이에 어가 붙으면 뉘여냐. 봐봐. 일단 하나씩 해볼게. 미음을 적용해. 우하고 이가 붙으면 요거 위. 그럼 뉘라고 치자. 그럼 뉘에 어가 붙으면은 그냥 뉘어지. 뉘이여라고 가려면은 이렇게 가야지. 누이에 어가 붙으면 봐. 누이에 어가 붙으면 리을. 누이에 어가 붙어서 여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합쳐서 여가 돼야 되니까 누여가 돼야지. 누여. 답은 5번이죠. 뉘여라고 하면 두 번 중복되잖아. 왜냐면 봐. 우에 선택지 5번. 누에 이가 붙으면은 여기니까 요거잖아. 요거. 그러면 뉘가 될 거 아니야. 누에 이가 붙으면 뉘인데 거기에 어가 붙으면 그냥 뉘어가 되든가 또는 누이에 어가 붙어서 얘네 둘이 줄어서 누여. 이게 이제 여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돼야지. 뉘여가 되든가 누여가 되든가. 알겠죠? 뉘여가 될 수는 없다. 그거는 두 번 중복된 거니까. 답은 5번이다. 알겠나요? 이런 문제. 자, 여기까지가 언어, 즉 문법 파트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매체입니다. 매체. 자, 매체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매체의 특성. 예를 들면 뭐 텔레비전 매체, 블로그 매체, SNS 매체 이런 매체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내용, 그 안에 있는 내용과 결합시킨 문제가 있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매체 파트는 그냥 매체의 특성만 알고 있으면 그냥 풀리더라.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용과 결합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여기만 읽고 풀더라고.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오케이 나머지 안 읽어도 됨. 미쳤어? 그러면 이걸 왜 줬니? 지문을 왜 줬겠어? 제발 우리 생각이라는 걸 좀 하자. 왜 줬겠냐 지문을 읽으라고 준 건데. 읽되 좀 빠르게 읽는 거지. 읽되 세부적인 내용을 다 비문학처럼 기억하는 건 아니고 매체 특징과 관련해서 주제라든가 핵심 내용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 봐봐. 다음은 지문 등 사전 등록제. 이게 주제야, 주제. 이거에 대한 신문 기사를 다루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이다. 포인트는 신문 기사가 아니야. 이거에 대한 신문 기사를 다루는 TV 프로그램이야. 그러니까 매체는 TV야, TV. 알겠죠? 자, 그다음 문제가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40번. 위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 학생의 반응. 학생의 반응.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떠들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 41번. 기억에서 미음. 이런 건 일종의 문법 문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점 5야. 문법 문제 점 5. 그 다음에 매체 문제 점 5. 합쳐서 한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언어와 매체는 언어 5, 매체 6이라기보다는 5.5 플러스 5.5 해서 11문제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문법과 관련된 거죠. 알겠지? 읽으면서 풀어야 되고. 자, 42번. 다음은 위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의 내용이다. 시청자의 수용 태도. 그러면은 이 시청자 게시판의 내용인데 이 시청자들의 수용 태도니까 이거는 지문 보고 푸는 게 아니라 여기 보고 푸는 거예요. 여기 보고 푸는 거다. 포커스를 여기다 맞춰야 된다. 됐지? 그 다음 43번. 땡땡 신문을 바탕으로 할 때 A, B, C, D, E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특징. 그러면 이 A, B, C, D, E가 뭔지를 잘 봐야 돼. 이모티콘인지 뭔지 이런 걸 보란 얘기지. 됐죠? 자, 한번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해보자.
그러니까 지문을 비문학 지문처럼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읽을 필요는 없고 매체의 특징과 관련해서 핵심만. 됐지? 자, 진행자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김모군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김군이 돌아온 데는 지문 등 사전 등록지 주제 잘 보시고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문 등 사전 등록지에 대한 기사들, 신문 기사들이 많습니다. 먼저 세모세모 신문 함께 보시죠. 일단 기억, 니은 한번 볼게요. 기억, 니은 관련해서 41번 기억은 하십시오체 종결음이 습니까를 통해 끊어.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하십시오체. 공적인 상황이니까 시청자를 높이고 있고 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를 하고 있다. 맞죠? 자, 니은 접속부사 그래서를 통해 앞문장의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원인임. 그래서가 원인일 때 쓰는 거죠. 이런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한 기사들이 많아요. 원인, 결과. 맞죠? 인과. 니은도 맞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림이 하나 있는데 세모세모 신문에 실린 거야. 실종 신고는 느는데 저조한 지문 등록률. 18세 미만의 아동은 전체 대상자 55%, 치매 환자는 25.8%만 지문 등록을 했다. 저 숫자까지 기억하면 또라이입니다. 그냥 포인트만 쭉 빠르게 보고 표제가 왜 언어 매체가 화법 작문에 비해서 시간상 유리하다고 하냐면 문법 개념 학습이 빠삭하게 돼 있으면 앞에 5문제 문법 금방 풀고 매체도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들여다 봐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읽는 속도가 빠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화작에 비해서 언매가 시간 싸움에서 유리하다는 거야. 오케이? 표제가 실종 신고 느는데 저조한 지문 등록률인데요. 표제 이거 표제. 기사 내용 일부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한다. 확대. 18세 미만 아동은 55%, 치매 환자는 25.8%. 빠르게 읽는 거야. 지문 등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문 등 사전 등록제가 무엇이고 왜 이렇게 등록률이 저조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전문가가 세모세모 신문에서 언급한 대로 지문 등 사전 등록제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지문과 사진, 신상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 실종 시에 이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의가 있어 일단. 전문가와 주고받는 대화야. 정의. 땡땡신문에서는 홍보가 부족해 지문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견해 이런 걸 보는 거지. 진행자가 개인정보 유출은 민감한 사안이니 정보관리가 중요하겠네요. 사전 등록 정보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저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보는 아동이 18세에 도달하면 자동 폐기되고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 폐기할 수 있습니다. 디귿 리을 봅시다. 자, 41번에 3번 디귿. 보조사는을 통해 맞아요. 보조사는 선생님 주격조사는 아닌가요? 죽여버릴 거야. 주격조사는 이하고 가야 은는 보조사야. 보조사는을 통해 맞아. 사전 등록 정보가 여기 있네. 사전 등록 정보. 문장의 화제임. 사전 등록 정보는 이 문장의 화제 맞아요. 동시에 주어로 사용됨을 보여준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그 맹점을 바로 찍어버린 거야. 출제위원이. 주격조사 은는 이가 그러니까 요새 너는 주격조사다. 이렇게 한 애들을 노리고 만든 선택지인 거지. 잘 봐. 사전 등록 정보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저장하고 있습니다. 선택지 3번에 보면 이게 주어로 사용된 거냐? 봐봐. 서술어를 봐. 저장하고 있다. 저장하다. 사전 등록 정보는 저장하다니? 아니지. 저장하다라는 말은 뭐야? 뭐뭐를 저장하다. 사전 등록 정보를 저장하다지. 그러면 여기서의 는은 주어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전 등록 정보가 목적어임을 나타낸다라고 말을 해야 맞아요. 목적격 조사 사전 등록 정보를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저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목적격 조사의 자리에 보조사 는을 쓴 거야. 그러니까 목적어야. 답은 3번이죠. 선생님이 진짜 무섭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수능출제위원은 아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애들이 주격조사 은는이가 는 선택지 3번
보조사는 주격조사 아닌가? 주어로 그럼 어쨌든 은는 이가니까 느는 주어 아니라고. 저장하다 뭐를? 사전 등록 정보를 목적어라고. 답은 3번이죠. 됐죠? 뭐 하나 풀었고. 자, 이게 헷갈렸으면 리을하고 미음 보고 나머지 맞는 걸 제껴갖고 어쩔 수 없이 답은 디귿 이렇게 쓰는 속어법. 나머지 답이 아닌 선택지를 제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뭐 그런 방법으로 맞췄어도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시험장에서만큼은 속어법으로 문제를 풀어도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 이게 왜 답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제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써. 근데 맞았네. 뭐 괜찮아요. 알겠죠? 네, 그래도 등록률을 높이려면 현재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나 방안이 있어야겠네요. 땡땡 신문 더 살펴볼까요? 이 신문 더 본대요. 지문 등을 사전 등록하면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나요? 지문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실종자를 찾기까지 56시간, 등록하면 50분. 엄청 빨라지네. 시간 많이 단축되네요. 이제 다른 기사들도 다 인제 다른 기사 본대. 끝나가는데. 네모네모 신문인데요. 얘네는 간단히 본대.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 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신문은 지문 등 사전 등록 스마트폰 앱이 소개되어 있네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뭐를? 그 스마트폰 앱을. 여기까지야.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신문인데 A, B, C, D, E와 관련해서 43번이 있습니다. 3점짜리. 아니지. 요거는 2점짜리네요. 자, 한번 봐봐. 지문 등 사전 등록 앱의 첫 화면은 메뉴가 그림과 문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화면은 요거네요. 메뉴가 그림과 문자로 표현되어 있어서 고정된 메뉴 화면을 한눈에 보며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손쉽게 확인할 수 있대. 그 다음 지문 등록 메뉴를 누르면 지문 등록 이걸 딱 누르면 대상자의 지문과 아니다. A의 첫 화면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첫 화면 요거. 첫 화면은 요 전체를 말하겠네요. A는 요거 전체를 말한다. 이걸 파악했어야 돼. 그래서 메뉴가 그림도 있고 문자도 있다. 그래서 고정된 메뉴의 화면을 한눈에 딱 보면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거네. 됐지? 자, B의 지문 등록 메뉴 여기를 보면 되겠네. 이제. 얘가 B네. 이 전체가 A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얘인 거죠. 지문 등록 메뉴의 B. 누르면 대상자의 지문과 사진, 대상자와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언제 어디서든 등록할 수 있다. 여기다가. 그럼 A, B와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43번. A에서 끊어.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끊어봐. 화면에서 필요 정보를 찾아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수용자가 대량의 정보를 요약하여 이게 수용자가 이 앱을 요약을 해? 틀렸고 비선형적으로 일단 비선형적이 뭔지 모르겠지. 비선형적이라는 말은 이런 게 개념이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몰랐어도 수용자가 이걸 요약해서 활용한다? 잘못됐죠. 알겠죠? 제끼고. 자, 그다음 B 요거 지문 등록 메뉴 여기 B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아. 끊어봐. 그래, 그냥 누르면 지문, 사진, 대상자,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죠. 맞아요. 생산하는 것으로 보아. 생산자가 등록한 정보를 수용자가 변형 배포할 수 있단 말이 없잖아. 잘못됐다. 제끼고 이렇게 되겠네. 자, C 함께 있어요 메뉴에서 여기 C다. C 이렇게 각각을 찾아가면서 봤어야 되는구나. 게시판에 올라온 인적사항과 사진들을 보면서 찾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 어디 있는지. 그러면은 43번에 3번 이렇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읽으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C에서 글과 이미지로 표현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끊어봐. 뭐 글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좋아. 여기까지 맞아. 수용자가 둘 이상의 양식이 결합된 자료 매체에 접근하여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다. 실시간 수정은 없죠 여기. 됐지? 제끼고. 자, 같이 찾아요 메뉴. 이게 D다. D.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글을 올릴 수 있는데 여기다 글 올리는데 다른 사람의 글을 확인하거나 그 다음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을 다는 것도 가능하다. 다 리플 달 수 있대요. 그러면은 43번에 4번 뒤에서 글을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아. 맞죠? 리플을 쓸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이다. 리플, 댓글, 쌍방향. 맞죠? 답은 4번이다. 그 다음 보호소 메뉴는 이게 2인데 지도 앱과 연동돼 있어서 인근에 있는 보호소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연동이 돼 있대요. 43번에 5번 2에서 서로 다른 앱을 연동돼 있다. 맞죠? 거기까지 맞는데 매체 자료의 수용자가 생산자도 될 수 있다. 여기서 이걸 자료를 얘가 수용자가 생산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제끼고 그냥 확인할 수 있다고만 했지. 답은 4번이다. 그러면 41번, 43번 풀었지? 41번과 43번은 읽으면서 풀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자, 선택 1번. 진행자가 세모세모 신문보다 네모네모 신문은 간단히 했죠? 그러니까 어떤 기사에 더 비중 둔 거야? 세모세모 신문에. 됐지?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런 어떤 정보의 생산자가 완전히 균형 있게 정보를 다루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쪽을 더 깊게 다루고 이쪽은 간단히 이럴 수 있는 거죠. 자, 2번. 시의성 있는 화제를 다룬 신문 기사들을 제시함으로써 끊어. 시의성이 뭐야? 시기적절한. 시기적절한. 뭐 김군이 뭐 발견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시의적절한 거 맞죠? 사회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 맞지? 자, 그다음 3번. 세모세모 신문 기사의 일부를 화면에 확대한 거 맞죠? 선별한 거야. 신문 기사의 특정 부분을 확대, 선별해서 보여줬다. 맞죠? 자, 4번. 진행자가 세모세모 신문과 동그라미 신문의 기사 내용을 종합함으로써 끊어. 이미 틀렸지. 진행자는 종합한 적 없어. 그리고 특정 화제에 대한 비판한 적도 없어. 답은 4번. 됐죠? 그 다음 문제 42번은 아까 문제 분석 단계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걸 보고 풀기로 했잖아. 이거 보고 풀자. 그냥 보면은 이건 쉬워. 3점짜리인데 그냥 먹으라고 준 거야. 자, 봐요. 시청자 1. 제 주변에서 많이 등록했던데요. 신문에 나온 등록률 현황 어디서 조사한 거죠? 그 출처를 궁금해하는 거지. 시청자 2는 방송에서 지문 등의 사전 등록의 필요성 위주로 이야기하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네요. 비판적 수용이라고 하는 거죠. 매체 자료에 대한 비판적 수용. 시청자 3은 미취학 아동만 대상자인 줄 알았는데 중학생도 해당되는군요. 누가 대상자인지 궁금했던 사람들은 방송을 통해 알게 됐겠어요. 긍정적 수용. 그죠? 시청자 4. 가족 중에 대상자가 있지만 저처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몰랐던 사람에게는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겠어요. 긍정적 수용. 시청자 5. 인터넷에서는 지문 등 사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실종자를 찾기까지 81시간이 걸린다던데 어떤 게 맞죠? 아까는 뭐 56시간이라고 했는데 뭐가 맞아요? 비판적 수용. 이렇게 다 읽고 푸는 거 아닙니다. 시청자 1 읽고 시청자 1에 대한 선택지 보면서 제끼고 이렇게 가면 돼요. 답은 4번이죠. 시청자 3과 4의 공통점. 누가 대상자인지 궁금했던 사람들은 방송을 통해 알게 됐겠어요. 이런 걸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방송이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 선택지 4번. 땡땡 신문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록제가 어떤 사람에게 유용한지 점검하였다. 어떤 사람에게? 이게 궁금했던 사람, 그 다음 이런 걸 몰랐던 사람에게. 됐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44번, 45번 한번 볼게요. 자, 가는 학생의 개인 블로그입니다. 이건 개인 블로그. 나는 발표를 위해 이 블로그를 참고하여 만든 하나는 블로그, 개인 블로그, 하나는 스토리보드. 나가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44번. 가에 나타난 표현 방식. 가 읽고 나서 바로 풀어야 되는 거겠지. 알겠죠? 자, 45번. 가를 참고하여 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이 고려했을 내용. 결과적으로는 가는 참고고 나가 포인트구나. 나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야 되겠죠. 됐지? 가를 좀 볼까? 세부적인 내용을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매체 특징 중심으로 키워드. 알겠나요? 잠깐 봐봐.
재생종이 왜 사용해야 할까요? 제목 있네요. 표제 제목. 그 다음에 시각자료와 문자 언어의 결합. 오케이? 재생종이 아시나요? 재생종이는 폐지를 활용하여 만든 종인데요. 대체로 폐지가 40% 넘게 들어간 종이를 말합니다. 개념의 정의. 왜냐면은 이 블로그를 읽는 사람들이 그 개념을 모를까 봐. 알겠지? 사진에서 보듯이 시각자료, 재생종이는 책 복사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재생종이 사용하면 숲을 지킬 수 있어요. 2000땡땡년 한 해 국내에 사용되는 종이 만드는데 2억 2천만 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고 해요. 엄청난 면적의 숲이 종이를 만들기 위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일반 종이를 복사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무실에 사용하는 복사지의 45%가 출력한 그날 버려지기 때문이에요. 복사지의 10%만 재생종이로 바꿔도 1년에 27만 그루의 나무를 지킬 수 있다고 해요. 숲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으면 이전 글 숲의 힘을 참고해 주세요. 손가락 클릭하면 글로 가겠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 하이퍼링크라고 하죠. 링크 걸어준다고 그러잖아. 링크 걸어준다. 하이퍼, 상위 문서 또는 하위 문서, 이런 어떤 위상이 연결된 문서로 링크를 걸어준다. 알겠죠? 하이퍼링크가 있다. 또 재생종이는 일반 종이에 비해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덜 발생해요. 일반 종이 1톤을 생산하면 2541kg의 이산화탄소와 구체적 수치 제시 872kg의 폐기물이 발생하지만 같은 양의 재생종이 생산하면 이산화탄소 폐기물이 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 인용. 그러니 종이를 써야 할 때는 재생종이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이게 가야. 그럼 가와 관련해서 44번 쉬운 문제죠. 답은 5번이죠. 하이퍼링크. 아까 나왔지? 답은 5번이 되고, 그 다음 45번은 여기 잘 보면 이제 이 매체의 방식을 잘 봐야 돼. 그림 먼저 나오고 글이 나중에 덧붙여져. 화면 그림 먼저 나오고 글이 덧붙여져 이렇게. 그 다음 나레이션과 배경음악이 있어. 여기는 재생종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장면은 잘린 나무에 밑둥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옆에 나무 그림이 나와. 요거도 배경음악도 있고 나레이션도 있어.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그래프를 제시했는데 에너지 투입량, 에너지 발생량 뭐 이런 게 있어. 일반 종이 생산할 때야. 그 다음 네 번째 거 역시 그래프인데 이건 재생 종이 생산할 때야.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각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세트라고 봐야지. 두 가지를 비교해야 재생 종이를 활용할 때의 장점을 설명할 수 있겠죠. 요 정도. 됐지? 자, 그러면 선택지 1번. 정보가 보강될 수 있도록 끊어. 가에서 제시한 종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외에도 가에는 그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나왔는데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 에너지의 양. 추가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내용이니까. 맞다. 2번, 정보가 복합 양식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끊어봐. 가에서 제시한 재생종이의 정의를 시각자료와 문자 언어를 결합한 화면으로 표현하면서 나레이션. 여긴 나레이션이 있었죠. 시각자료와 문자 언어, 그러니까 그림이 시각자료, 글이 문자 언어 플러스 나레이션까지. 나레이션. 알겠죠? 맞다. 자, 3번. 정보 간의 유기적 관계가 드러나도록 끊어봐. 가에서 두 문단으로 제시한 재생종이 사용의 필요성을 끊어. 맞죠? 가에서는 재생종이 사용의 필요성, 숲을 지킬 수 있다. 환경 유해 물질이 덜 발생한다. 이 두 가지. 이 두 개의 문단으로 제시한 재생종이 사용의 필요성을. 맞아. 배경음악과 나레이션을 모두 포함한 각각의 화면 두 개로 구성한다. 잘 봐. 재생종이 사용의 필요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밑에 있는 샵1 첫 번째 장면은 필요성은 아니죠. 재생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설명이야. 그 다음 두 번째가 숲을 살릴 수 있다. 필요성 맞지.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거를 합쳐야 환경 유해 물질이 덜 발생한다는 걸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지. 그렇다면 일단 틀린 점이 무엇이냐. 가에서 두 문단으로 제시한 재생종이 사용의 필요성을 화면 두 개로 구성한 게 아니라 장면 2, 3, 4
과목까지 3개로 구성한 거죠. 2개가 아니라 일단 3개야. 그리고 배경음악과 나레이션을 모두 포함한 각각의 화면 2개라고 했는데 일단 이번 장면 숲을 지킬 수 있다는 나레이션도 있고 배경음악도 있지만 그 밑에 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덜 발생해요를 설명할 수 있는 샵 3과 4, 세 번째, 네 번째 여기에는 배경음악이 없어요 지금. 알겠죠? 그걸로 봐도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언어 매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함정이 군데군데 살짝 있다. 근데 그 함정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보조사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애들은 주격조사 은는이가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애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헷갈릴 만한 그 지점을 수능 출제위원들이 기가 막히게 딱 찔러버린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문법 공부할 때 개념학습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적용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영역은 뭐 문학이나 독서 이런 건 질적으로 우수한 공부를 해야지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진 않는데 문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매체 파트는 신생 과목이라 기출문제 자체가 많지 않은데 이 매체 파트 같은 경우에 무시하고 공부를 안 해버리고 이래선 안 된다. 학교에서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죠. 매체 파트. 근데 이 매체 파트도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아 매체에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선택 과목 언어 매체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